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이제 영상을 찍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네. 소장님이 청약은 진짜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청약 대신 이걸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거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죠. 네, 어떤 얘기일까요, 소장님? 청약 대신 이걸 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뭐 청약을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청약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이제 그 현장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실거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현장을 사서 뭐 가지고 있겠다라든지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이제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분양을 시작하는 물건들은 이제 앞으로 미분양이 날 확률이 많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이제 분양가보다 가격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약을 받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분양 난 거를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제 하락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 초기니까 하락이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은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할인 분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제 싼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제 그때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이 이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2년, 3년쯤 지나서 할인 분양을 하는데 얼마쯤 할인을 할까요? 할인이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매수자가 느끼기에 진짜 싸구나 네. 하려면 네. 그래도 10% 이상은 해줘야 좀 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럼 10% 할인하면 사겠어요? 좀 더 기다려. 10%는 할인은 하지만 네. 내가 거기까지 가서 살 정도는 네. 좀 약하다.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진짜로 어떤 아파트는 한 10% 할인했는데 다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어떤 아파트는 10% 할인했는데 안 팔리고 또 좀 지나서 또 20% 할인하기도 하고 또 지나면은 30% 할인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요. 커지는 건가요, 할인율이? 그렇죠. 저좀 그럼 뭐 욕심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뀔까요? 할인율이 점점 그 지역마다 바뀐다, 현장마다? 네.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네. 비싸니까 더 할인을 많이 하는 건지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정말 분양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우연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대부분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가격이 이게 비싸냐 싸냐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미분양률이에요. 미분양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세대 수가 1000세대다. 그럼 이 중에 500세대가 안 팔렸어요. 그러면 미분양률이 50%죠. 100세대가 안 팔렸어요. 10%? 10%죠. 이렇게 많이 미분양이 나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팔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을 어느 정도 10%, 뭐 20%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팔리느냐를 정해지는 게 이제 미분양률이 적으면은 미분양률이 10% 정도 된다. 네. 그러면은 90%는 일단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10%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할인을 처음에 한 10% 정도 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청약을 하지 말고 미분양 난 거, 마이너스 P 난 거를 이제 구매하는 게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거나. 할인을 많이 하는 걸 사는 게 네. 나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이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10%만 할인해요. 어떤 거는 30% 할인해요. 이런 게 참 헷갈려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끌리는 게 30% 할인하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사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네. 지금 생각하기에는 싸게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이거. 네. 네. 뭐냐면 손가락까지. 이게 시각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똑같은 시점에 가격도 비슷한데 뭐 조건이 비슷하라고 할 때 어떤 거는 10% 할인하고 어떤 거는 30% 할인해요. 네. 그러면은 얘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안에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분양률이나 그다음에 주변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걸 다 표현하는 게 사실은 분양률이에요. 안에 그냥 디귿자 싱크대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처음 분양률이 얼마나 그렇죠. 됐는지. 그러니까 10% 할인한다라는 건 분양률이 일단 높다라는 거고 30% 할인한다는 거는 분양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팔다 여기도 그러니까 바로 30% 할인하지 않습니다. 10% 할인을 똑같이 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죠.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을수록 안 팔렸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안 팔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까지 저희가 근데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나요? 일단은 다 팔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안 팔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안 팔린 물건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장이니까 이제 안 팔렸지. 뭔가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상승장이 올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네. 상승장에서도 미분양이 많은 물건들은 안 오르고 미분양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30% 40% 할인을 해도 상승장 때 그 가격대에 안 팔린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상승장이 되어도 안 팔리는 물건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참 제가 이 사람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인을 하면 이제 가격이 싸진 않아요. 주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워낙 떨어졌으니까. 예, 주변도 같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얘는 분양가가 워낙 비쌌으니까 이제 그래서 30% 40% 막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 가격보다 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거의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래서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미쳤냐? 그럼 안 팔리는 물건을 꼭 비싸게 팔아야 되냐? 근데 그거는 건설사 마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장 조사 다 하고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 또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건설사는 어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인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하면 잘 팔리겠죠. 네. 그러면 건설사가 얻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비싸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일이 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많이 해서 마케팅적으로 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상담을 잘해서 아니면 뭔가 사기를 잘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려고 노력하는 게 건설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뭐냐면 할인한 가격이 싸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할인하면 무조건 싸다라는 게 딱 인식이 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파트 시장은. 할인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변 아파트, 주변 분위기랑 비교해 보면 항상 비싸요.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상승장이 쫙 되잖아요. 그럼 주변 가격이 올라가요. 얘는 제자리에 있잖아요. 주변 가격이 쫙 올라가요. 오히려 이제 역전되죠. 밑에 있다가 주변 아파트 할인할 때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낮게 있는데 상승장이 이제 되면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거든요. 얘가 역전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럼 잘 팔릴 것 같죠? 안 팔려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주변 가격인 건 어찌됐든 정말 최고 신축은 아닌 거잖아요. 일반
준신축이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신축이니까 당연히 오르겠지 했는데 왜 안 오르는 거죠? 안 팔렸으니까. 그 미분양이 있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네, 안 큰 팔리면 건가요? 올라갈 수가 없죠. 이 팔려야.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격을 높게 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가격에 사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파는 회사 보유분이 있잖아요. 팔리겠어요? 그것부터 소진되면서 계속 올라가지 그렇죠. 못하는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다 팔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 주변 가격보다 어찌됐든 절대 가격은 싼 건데 네. 안 팔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왜 안 사는 거죠? 그게 참 진짜 이전에는 비싸서 안 샀는데 지금은 싼데도 네, 안 산다. 맞아요. 왜 그런 그게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물건은 그냥 이 가치인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 인식이.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안 좋은 안 좋은 물건으로 이제 점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비교했던 물건하고 비교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와요. 오는데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많잖아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죠. 일단 매물이 많으면 급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겁나게 된 경우에는 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센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하는 말 자체가 신뢰도를 잃게 돼요. 뻔히 아는 말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모든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 정도까지 또 할인율 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저거 그렇죠. 뭐 처음에 지금도 할인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분양하면서 느낀 게 분양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구나. 가격도 그렇죠. 중요하고 하지만 이 어떤 방법으로 파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쵸. 뭔가 선택을 당하려는 거니까 네, 진짜.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장기 계획하에 이 많이 남아 있는 물건들을 안 팔렸어도 점점 소진되는 것처럼 만드는 대행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팔 때는 이거를 몇 개 안 나왔습니다라는 말이 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요.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가격이 싸도 많으면 안 사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대행사가 그런 마케팅 능력이 없는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팔아요. 열심히 팔아요. 안 팔려요. 죽어도 안 팔려요. 모든 노하우가 필요한 거네요, 진짜. 그래서 어쨌건 간에 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리거든요. 네. 그럼 안 올라가요. 그럼 얘네 주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인식 속에서 얘는 계속 이제 더 안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는 이만큼 쌌어. 약간 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심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많은 물건도 올라가는 물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니까 얘만 빼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미분양이라고 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네. 이런 케이스를 보면요.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다 팔리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은 물량을 사야 되는 거네요. 네. 그걸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분양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사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저희가 그럼 분양률을 좀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건설사가 네.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옛날에 분양 상담사를 뽑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수량만큼 사람을 뽑아요. 분양 상담사가 많다. 그럼 팔 물건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분양 물건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10개 남았는데 100사람을 뽑으면 100사람이 와서 이걸 계약을 치는 사람만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네.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줘요. 네.
계약을 쳐야만 그 계약 친 사람한테만 수수료가 가요. 그러면 10개 남았는데 100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 하나씩 쓴다라면 10사람하고 나머지 90사람은 그냥 여기 들러리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현장을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은 날아간다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일단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의 특징이며 뭐 특징 뭐 이렇게 호별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상담할 때 하지.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상담하는데 뭐 하면은 이 사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없던 신뢰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신뢰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거의 한 달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냐? 이제 홍보를 해야죠. 네. 홍보를 하면 바로 사람들이 오느냐? 아니에요. 네.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거의 한두 달 이상 소요가 돼요. 그렇죠. 전에 막 현수막 얘기도 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걸고 부르고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이 되고 계약도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급하게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5, 6개월 정도 시간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많이 준다라고 해도 10개 뽑는데 100명이 오면 나머지는 진짜 손 빨고 있어야 되는 저 거죠. 마이너스네요, 오히려. 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의 개수에 맞게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그 규모가 어떠냐. 그래서 네. 모델하우스에다 이렇게 그 분양 상담소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구별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손님인지 분양하는 사람인지 네.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으면 느낌이 옵니다. 손님과 어쨌든 구별은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분양 물건이 많구나. 이렇게 좀 이제, 자제해야겠구나. 네. 그럼 이런 현장은 이제 좀 여러분도 같이 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만만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죠. 이런 거 급하게 들어갔다가 안 팔리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사면 일찍 사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안 좋은 자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팔리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아마 초창기에 이런 영상도 있어요. 곰팡이 핀 물건도 팔린다. 제가 이제 팔던 물건이 미분양이 나서 이제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이상. 네. 3, 4년 이상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저희가 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먼지 막 쌓여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집은 깨끗해요. 근데 어떤 집은 이제 곰팡이가 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안에 그 해가 잘 들어가느냐, 음습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핀 집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일단 보고 그쵸. 아니 곰팡이 새 집인데 곰팡이가 누가 사요? 폈어. 네. 이미 곰팡이가 폈다라는 거는 이게 향도 안 좋고 구조도 뭔가 지금 하자가 있는 거고 그냥 이유 없이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거부터 다 팔리죠. 다 팔리고 나서 곰팡이 핀 물건만 남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 살려고. 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다 팔렸으니까. 이게 다 팔리고 마지막 남은 물건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네. 신기해. 그래서 진짜 이 곰팡이 핀 집들은 더 잘 팔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런 거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거의 다 팔리고 남은 물량이 솔직히 층이나 뭐 향이 별로 안 좋아. 네. 이래도 이걸 들어가는 게 나중을 봤을 때 더 좋다. 그게 그 낫죠. 말씀이라는 네. 거죠. 네.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오르니까. 그리고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싸죠. 하자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곰팡이 피었다. 그러면은 이런 내가 거는 관리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사실 좀 이런 건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청소비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비라고 해서 이런 거는 따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살려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려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팔리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고 나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도까지 안 팔렸다가 그때 네. 팔린 경우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10년이 넘게 미분양 상태로만 10년 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미분양이 이게 되게 빨리 소진될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네. 소장님 진짜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쉽게 1, 2년 안에 싹 그렇지. 팔리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약을 네. 받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실거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나면 이 아파트는 이제 그냥 죽음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맨날 이제 분양한다고 막 홍보하고 떠들어대고 할인하고 막. 여러분들은 이제 입주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분양 못하게 막 데모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던 집이고 이 가격대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위험한 게 미분양이 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지 절대 못하게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 기다렸다가 미분양 난 거를 잘 보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뭐요? 국가에서 뭔가 도움을 줘. 뭔가 혜택이 막 나오나요? 그렇죠. 미분양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 물건에 한정해서 이때부터 사는 사람들에게 뭐 양도세 면제라든지 면제 큰데요? 네.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감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럼 이런 혜택을 받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서 가격 떨어지는 거 경험해. 세금 낼 거 다 내. 그다음에 여러분들 막 데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천천히 좋은 조건에 다 팔릴지 안 팔릴지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현장에 계셨던 소장님 말씀이니까 네. 이건 잘 새겨 들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진짜 신기했던 게 네. 가격이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산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싼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충분히 살만한데 안 사요. 왜 안 사지? 많으면 안 사는 거. 참 심리가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넣지 말고 이것을 사라. 네. 정답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